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 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서성교 교수님, 그 건국대 초빙 교수님인데요. 서성교 교수님을 모시고 자유한국당의 공천 어떻게 돼갈 것인지 또 어떻게 돼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성교 교수님은요, 저희들이 같이 하는 뜻맞는 사람들에게 같이 모여서 하는 TV 비판과 대안, 우리 같은 멤버입니다. 예, 동지고. 그런데 저희들 그 TV 비판과 대안에서 이 비판과 대안의 그 이제 모체는 뭐냐면 UNI라고 해서 Union for National Identity라고요. 이게 우리는 이제 그걸 국채 수호 시민연대 이렇습니다. 그걸 이제 영어로 하니까 UNI. 그 다음에 이게 하면 또 당신과 나, 우리 모두 이런 뜻도 됩니다. UNI. 이건 우리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앞에서 카메라 감독해 주신 우리 배재우 선생도 바로 같은 멤버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그 비판과 대안 만들고 있으니까,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앞으로 그 비판과 대안 많이 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오늘은 이제 서 교수님. 예. 자유한국당 지난 20대 총선에서 그야말로 폭망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서력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예. 상황이. 뭐 당 자유한국당 자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이제 정치 질서가 물론 그 조금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그다음에 안보, 경제, 또 외교, 또 사회의 모든 분야들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온 핵심 중심 세력이 대한민국의 자유파 세력인데 그 자유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혁신과 쇄신을 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지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 사명감, 책임감 때문이라도 자유한국당이 쇄신과 통합을 성공해서 내년 총선에서 이겨서 나라의 중심을 바로잡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20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당시에 새누리당이 그렇게 이제 패배했던 이유가 공천이 이제 주로 잘못됐기 때문에 공천 실패로 인해서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됐는데 그 배경이 되고 또 그뿐 아니라 이 그 보수 정권 자체가 와야 된 것도 애초에 단초는 거기서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그때 새누리당이 굉장히 뭐 50% 가까운 지지율을 받으면서 결국은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고 의석을 차지할 거라는 예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새누리당 내에 친박 그룹과 비박 그룹들이 공천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민주당에게 1당제를 내주고 2당으로 전락을 했고 그 이후에 또 당내 갈등이 계속되면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자초했고 그 이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또 지방선거까지 계속해서 연패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현재 상황에도 실패한 정당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안타깝지만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뭐 이 자유한국당을 뭐 폄훼하기보다는 자극을 줘서 이 자유한국당이 정말 정신 차리고 다시 이 서력을 하는 그런 계기를 스스로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천인데. 예, 맞습니다. 예, 그 뭐 우선 이제 공천하면 공관위가 구성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공천심사위원회라고 그랬는데는 이제는 심사를 하게 되면은 정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문제가 많다.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공천관리위원장을 지금 선출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손자병법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패배한 부대를 다시 또 전쟁에 데리고 나가면 또 패배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패배한 부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장수를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군대를 재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수와 군대를 재편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번에는 공천관리위원장을 국민 공모로 뽑겠다 해서 국민들의 추천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상당히 압축돼서 상당히 한 50몇 명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우리 그 주필님 보시기에도
여러 사람들이 지금 하마평에 떠오르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국민 공모 이러니까 한 6천 명이 뭐 예. 올랐는데 그 중에서 복수로 된 걸 다 빼고 나니까 이제 한 300명. 그래서 54명을 뭐 지금 추천자로 예. 해가지고 압축 중이랍니다. 그 예. 내년 다음 주 중에 이제 5명을 압축한다는데 거기 보니까 뭐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라든지 뭐 예. 또 김문수 전 경기지사죠. 또 저 김종인 예. 이 양반은 저 민주당에서 어쨌든 자기는 성공했다고 해요. 그 민주당 예. 비상대책위원도 하고 거기서 뭐 해가지고 당 대표도 하고 하면서 당을 구해냈다고 자기는 스스로 이제 생각하는 그분이고 윤여준 이분도 보니까 뭐 이쪽에도 왔다 저쪽에도 왔다 이렇게 하는 분인데 이런 분들은 저 이런 값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무슨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이분들은 거명이 되고 또 그전가요 이 신문에 말이죠. 김영란 전 대법관이 예. 뭐 가장 유력한 후보로 급부상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 이런 과정들이 이제 예. 언론에 이제 검증을 거치는 과정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이기려면 첫 번째로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공천을 해야 됩니다. 예, 예. 지금 자유한국당 실패와 망하는 데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은 거의 다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려면은 강한 개혁성과 쇄신 마인드가 있고 추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내 혁신과 더불어서 보수 전체를 통합을 해가지고 이 그릇을 크게 만들어야지 국민의 신뢰를 담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는 인물, 그 다음에 또 공정하고 소신이 있으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 중에서 좀 참신한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예. 지금 거론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정치 원로시고 예. 경륜이 많으신데 경륜보다는 지금은 좀 더 강한 소신과 개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뭐냐면 또 문제가 뭐냐면 연령층으로 보면 굉장히 원로들이에요. 예. 예, 원로들인데 원로들이 물론 원로들이 경륜도 높고 또 그러니까 학식도 있고 또 경험도 많고 이러니까 물론 이제 당연히 이런 분들이 이제 거명되는 건 당연한데 지금 이제 서 교수님 말씀처럼 이 원로들보다는 앞으로 정말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이죠. 예. 이 느낌이 또 분위기가 그런 이제 인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다 좋은 분들이지만 이보다는 지금 서 교수님 말씀처럼 저도 보면 좀 더 젊은 사람 왜냐면 이야말로 이제 미래의 한국을 짊어지고 갈 사람들 미래의 한국을 이제 그리는 사람들 예? 또 꿈꾸는 사람들 근데 되게 저도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만 나이가 든 사람들 자꾸 회고적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래 되고 원칙주의자가 되고 원리주의자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소위 변화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이 뭐랄까 젊은 사람보다는 좀 처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좀 참신한 사람, 젊은 사람, 이게 좀 이 정당이 좀 그런 면에서 모험적인 그런 자세를 보여주면 좋겠어요. 자유한국당이 아까 서 교수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장수를 바꿔야지. 예. 그 다음에 안에 편제도 바꿔야지.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완전히 거듭나는 새로 나는 이런 한국당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공천. 그러기 위해서 그 공천을 관리해 나갈 책임자 이렇게 될 때는 뭐 젊은 사람이 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자유한국당 특히 우리 보수들이 사람의 등급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계층적인 시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뭐 어디 금판사를 변호사를 했느냐, 고시를 합격했느냐, 또 박사학위가 있느냐, 또 사회 공무원, 뭐 장차관을 했느냐, 굉장히 이런 계급적인 시각을 굉장히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비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인재에 대한 평가 기준 이런 것도 또 확실하게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옛날 영국의 이제 노동당이 패배하고 실패했을 때 토니 블레어 같은 예. 아주 엘리트 출신의 지도자를 선출을 했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영국의 그 보수당이 실패했을 때는 또 대처 같은 아주 그 서민 출신의 지도자를 선출을 했거든요. 예. 지금은 그 자유우파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이 엘리트 출신보다는 좀
좀 서민 출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청년 출신, 또 젊은 여성 출신, 이런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젊은 세대, 여성 세대, 이런 분들이 좀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지금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 거론되시는 분들 보면은 상당히 좀 그런 것과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는 물론 뭐 스트롱맨들, 경험이 많은 지도자들도 있지만은 지금 창의적인 젊은 세대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같은 사람, 새로운 접근으로 새로운 방식의 문제 해결 방식을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약간 무리수가 있어서 반대도 있지만은 계획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뉴질랜드의 저신다 같은 젊은 여성 수상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천관리위원장도, 공천심사위원도 그런 젊은 세대들을 발탁하고 인재를 영입할 수 있고 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인재를 아까 서 교수님 말씀처럼 인재를 완전히 규격화해가지고 그 규격화된 그 속에서 사람을 고르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은 저같이 이제 나이가 든 사람은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을 고르는 일이 있으면 제 가치관에 따라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벌써 머리에 박혀 있는 그런 기준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생각하고 안정 위주로 생각하고 이래 될 거거든. 아무래도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게 되고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옛날에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도 똑같은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여주자면 체제도 그렇고 그 속에 있는 사람도 완전히 바뀌는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과감한 모험을 통해서 미래를 향해서 정말 과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의 그런 당, 집합하는 그런 당, 이렇게 할 때는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새로운 정당이다, 새로워진 정당이다, 용기가 있는 정당이다, 또 변화를 추구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이제 좀 국민들도 인식해주고, 아 저는 정당에 뭐 우리 장래를 한번 맡겨보자,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도록 해야 되거든. 예, 맞습니다. 이 쇄신이나 혁신은 우리가 말은 하기 쉽지만은 그 기득권을 소위 말해서 바꿔내고 기득권을 해체하거나 뽑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우리가 혁신이란 말은 이게 사람 뭐 이게 비교하면 그렇지만은 말이나 동물들의 껍질을 벗겨내는 것을 혁신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고통이 따르는 그런 작업인데, 우리 그 자유한국당도 혁신, 쇄신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기득권, 또 기득권적 사고방식을 철저하게 부수고 정말 국민 대중, 서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지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있고, 또 그런 새로운 세력들이 형성이 돼야지 다음 대선, 다음 대한민국 미래를 새롭게 이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만으로 하지 말고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이번 그 공천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공천 결과를 내놓는 그 후보자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그 사람들 몇몇만 보더라도 아 자유한국당 달라지고 있다, 달라졌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지해주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런 신뢰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옛날식의 사고방식대로 그냥 원로 위주의, 안정 위주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모험을 하더라도 생동감이 있는 그런 자유한국당으로 좀 만들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교수님. 그리고 뭐 또 명망가, 또 인지도 많고 유명한 분보다는 좀 국민 평균 대중을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공천관리위원장, 공천관리위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천 방식도 옛날같이 탁 책상을 놓고 지방에서 다 이렇게 후보자들이 와서 원서 내고 접수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심사하러 또 면접 보러 올라오게 되고 이런 약간 좀 탁상 행정보다는 각 지역으로 내려가서 17개 시도에서 이번에 공천 기준은 이렇고 공천 방식은 이렇게 할 거고 우리 자유한국당의 가치는 이렇게 거듭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조금 국민 대중 속으로 가서 공천을 받고 또 공천하고 이런 것들도 조금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 공천 방식도 뭐 당헌 당규에는 여러 가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략 공천, 또 뭐 경선, 뭐 이렇게 등등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뭐 기존의 방식보다는 좀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래서 국민들의 호응을 많이 얻고 지지를 많이 얻는 사람들이 후보로 선출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의 좀 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제가 전번에 그 김병준 비대위 때 그때 조강특위 예. 조직 강화 특위 때 이제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뭐냐면 이제 그때 전국 253개 지역구 예. 지역구의 당협위원장들을 전부 이제 개편하는데 그 작업을 같이 참여해서 해봤습니다. 예.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천 안에 딱 한 가지 이것만 해야 된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죠. 뭐 예. 전략 공천도 필요한 때가 있고 뭐 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그래도 잘 됐어 이런 느낌이 드는 거는 공개 오디션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지역 유권자들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럼으로써 명망과 위주가 아니라 예. 그야말로 국민들 또 유권자들 마음속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새로운 인재 예. 이런 거 뽑는 데는 확실히 그런 방법도 한번 동원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당의 지도부는 그런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좀 과감히 해가지고 정말 진정한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규격화된 그런 인재가 아니고 미래가 있는 희망이 보이는 생동감 넘치는 그런 좀 인재를 발굴해 주면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서 교수님하고 자유한국당의 그 앞으로 공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또 거기서 그 공천을 관리할 분들은 이런 분들이 그것을 담당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서 교수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서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